안녕하세요. 서울대육과에서 성대와 이비인후과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하는 다올 한의원의 강진호 한의사입니다. 성대 결절이나 성대 좁쌀 크기에서 쌀알 혹은 콩알 크기 정도로 단단한 멍울, 군살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건 대부분 성대를 많이 써야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질환이 아니죠. 목소리를 많이 쓰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오래 쓰거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명확한 편이어서 억울할 일이 별로 없는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은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한 거란 말이야,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한 건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성대결절은 대체로 본인이 수긍할 사연들이 꼭 있는 편입니다. 성대를 써서 성대가 마찰이 되고 마찰이 자꾸 반복되니까 성대 점막이 손상되어서 결국 이런 성대 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쉬면 돌아와야죠. 목소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결절이 나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성대 결절이 만성이 된 건가 생각해 봐야 하고, 이제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주증상은 일단 신목소리입니다. 성대 양쪽이 이렇게 착착 붙지 않으면 무조건 신소리가 납니다. 이 틈이 크면 클수록 신목소리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목소리가 심할수록 성대결절은 더 큰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또 이물감이 생깁니다. 가래가 걸린 듯한데 뱉어지지는 않고, 기침도 이 가래 느낌 없애려고 헛기침을 하는데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음성 피로가 빨리 생기고 목에 힘을 더 주고 발성을 하다 보니까 목 주변의 근육도 뻐근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성대 결절인 분들 중에 어깨 통증, 뒷목 통증이 심한 경우도 흔합니다. 성대 결절의 환자 중에 몇 프로 정도 수술하지 않고 호전이 가능할까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성대 결절 환자의 80% 이상에서 증상의 호전이 가능합니다. 수술 없이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성대 수술을 하신 분들 중에 60% 이상의 환자에서 수술 후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수술 부위의 상처나 과형성 등으로 증상이 다시 악화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옆에 보시는 국내의 저명한 대학병원에서 제공한 의학 정보의 내용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란 뜻이죠. 이런 내용을 종합해보면 성대 결절은 가급적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수술 후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편이니까 일단 가급적 자연 치유가 되게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봐야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 어린이의 성대 결절의 경우 더더욱 수술 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고, 소리 지르는 것만 좀 더 단속이 된다면 치료도 더 잘 되는 편이니까 이 점도 부모님께서는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성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말 정밀하고 할 일이 많은 기관이잖아요. 말을 할 때 1초당 진동 횟수가, 그러니까 서로 마찰하는 횟수가 낮은 음에서는 100회, 높은 음에서는 1초당 1000회 정도까지 마찰하면서 자기 목소리, 자기만의 그 음색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요. 이 정밀한 기능을 행하는 곳이다 보니까 더더욱 자연 치유를 해내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일단 크게 두 갈래입니다. 음성 휴식과 성대 점막 보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음성 휴식. 성대 결절이 있을 경우 목소리를 아예 안 쓰면 목이 약해질까봐 어느 정도 목소리를 써야 하고, 또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써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생 과묵한 친구가 어느 날 말을 많이 했다고 그 친구의 목이 남들보다 더 쉽게 목소리가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를 목적으로 몇 주 정도 안 쓴다고 성대가 약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급적 목소리를 안 쓰는 게 성대 결절 치료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운동하다 꺾였습니다. 그 부상으로 무릎이 붓고 아프면 일단 보형을 삼가는 게 좋겠죠. 집안 정도만 살살 다니는 정도만 다니고 가급적 걷는 걸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듯이, 성대 결절이 있고 당장에 목이 불편하다면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안 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선생님, 교수님, 강사님, 상담사님들 어쩔 겁니까? 자, 음성 휴식, 목을 가급적 안 쓰는 걸로 원칙을 삼고 이제 성대 점막을 보호해주면 성대 점막이 빨리 회복되겠죠? 성대 습기, 즉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니까 실내 가습을 가급적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은 자고 일어났더니 한결 나아진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자는 시간이 제법 깁니다. 6시간 이상은 되겠죠? 그래서 자는 환경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는 시간 동안 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만 열심히 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실내 공기에 문제가 있으면 성대도 따라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비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입을 벌리고 자면 입안부터 성대 기관지까지 점막이 죄다 뻑뻑하게 말라버립니다. 성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꼭 50%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실내 습도가 50%가 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가습을 해줘야 도달할 만한 수치니까 꼭
꼭 가급적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물은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을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다 생각하고 드셔야 됩니다. 정이 못 드시는 분들께는 1.5리터까지 제가 협상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맹물을 마시기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목에 좋은 신목술에 좋은 차를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둡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틈틈이 생강차, 유자차, 도라지차, 오미자차, 모가차 정도는 즐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자연 치유가 될 기본 조건은 마련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 정도로 유지하시면 2주 정도 잘 지켜내시면 호전되는 느낌,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만성이 되었나 싶은 분들은 이걸로 호전을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소리를 쉬게 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노력으로 호전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서는 이제 후두 내시경 등을 통해서 성대의 상태, 성대결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치료기관의 치료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는